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0.8% 강세의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주식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가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뭐 여전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은 부채한도 협상 부분들에 있어서 이 어느 정도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잘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을 하고 계시는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있고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우선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상담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 참여들을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오는 문자가 오는 종목군들 다 해드릴 테니까 일단 궁금한 종목군들 있으면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K맥이요. K맥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2,350원에 30%요. 12,350원에 30%요? 예, 예. 예, 언제쯤에 매수하셨나요? 이게, 11일 날이요. 아, 10일이나 그럼 며칠 안 되셨네요? 예, 예. 일단 매수하신 혹시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예, 최대 실적이라고 하고요. 네네. 또, 저희가 다 잡았길래, 5일선 20선 다 올라가 있길래, 네네. 그 때문에 매수했걸랑요. 아, 예, 일단 매수 타이밍은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높게 잡으신 게 다소 이제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시청자님께서 뭐 분석하신 대로 3분기에 대해서 실적은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상 예. 최고 실적을 좀 예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K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반도체 사업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일단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진단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매출이 다변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반도체 부분, 즉 장비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AMOLED 쪽의 이 장비 매출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AMOLED 장비 쪽 같은 부분들은 좀 수익이 좀 많이 남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아니면은 좀 짧게 보셨나요? 좀 장기로 바꿀랑요? 장기로 보셨어요? 예. 최근에 뭐 시장이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 좀 여유있게 좀 갖고 가려고 하걸랑요. 지금 한 1,500원 빠지면 네네. 좀 매도 정도 생각하고 있걸랑요, 제가요. 매도를 하시려고요? 예, 1,500원 밑으로 빠지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죠? 예, 예. 이 거래일 전에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주면서 상승을 했다가 이 거래일째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인데, 예. 일단 이 부분들은 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자,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올해 5월 달에 14,800원대의 고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밀려 내려왔거든요. 예. 여기 근데 왜 못 올라가느냐 그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대박 플러스 보세요? 예. 대박 플러스 보시게 되면 피보나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대를 좀 보시게 된다면 12,600원 정도가 61.8%의 반등대거든요. 근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야지만 전고점까지 돌파를 시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 자리대를 좀 저항으로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아니라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예. 양호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전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약 한 14,000원 정도 때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네. 넓게 보시게 된다면은 과거에 작년 같은 경우도 13,000원, 14,000원 부근에서 한번 저항대로 좀 작용을 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아마도 요 부분은 넘어갈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들, 가격대가 근접을 했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가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정도만 좀 확인을 하시면 무난하게 추가적으로 상승,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자라고 해서 17,0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렸어요. 예. 그게 왜 17,000원을 좀 잡아드렸냐면 분명히 단기적으로 이 N자형의 모습들을 보이고 났을 때는 저항대로 분명히 작용을 할 거예요. 고점의 권역에도 있고 박스권 상단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자리대는 넘어가면서 이 상승 N자형의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시고 그런 흐름들이라면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진단 장비 사업도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충분히 이 자리대까지는 상승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7,0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시청자님께서 1,500원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예, 예. 근데 이 1,500원 정도가 이탈되면 다시 박스 하단대로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손절 라인을 조금 더 위로 잡았어요. 11,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 11,000원이 깨져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도 이 수급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단권역까지 10,000원 부분까지는 다시 밀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 즉 리스크 관리 시점을 한 11,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네네. 조금 밀리면 네. 조금 더 추가 좀 한 10% 좀 더 추가하려고 하걸랑요? 지금 근데 비중이 30%시잖아요. 예, 예. 지금 다른 종목군들도 좀 괜찮은 종목군들이 많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K마켓 같은 경우는 장비, IT 장비 쪽에 있는데 AMOLED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경기민감 섹터나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대형 섹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자동차와 조선, 그 다음에 철강, 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조선 쪽에 대한 부품업체들을 한번 보신다든가 아니면 기계 쪽 섹터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이 추가 매수 어차피 매수가 부분이니까 크게 걱정을 하시지 말고 비중은 이 정도면 좀 적당하다라고 좀 보고요. 다른 종목군들도 한번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그러면 네. 해운 쪽은 좀, 컨테이너 박스 쪽은 좀 어때요? 해운 쪽이요? 예, 예. 경기가 돌아서게 되면은 해운 쪽도 당연히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한진해운이죠. 예, 예. 근데 한진해운은 탄력을 그렇게 받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중국과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화학 쪽도 그래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신고가 기록하고 있죠. 예, 예. 근데 조선 기자재 쪽, 태웅이나 뭐 풍력 쪽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는데 두산 엔진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많이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 한번 대안주적인 성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한국정밀기계 뭐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신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뭐 만도라든가 아니면 현대위아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자, 이제 문자 상담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강을 좀 물어보셨어요. 15,450원에
비중 20%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문자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20%예요. 어느 정도 뭐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약 한 20% 가까이 좀 수익 중이세요. 근데 이거를 단기적인 흐름들을 보셨느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느냐,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국제강 같은 경우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서 박스권을 돌파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입각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목표치를 달성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 거래량이 현재 감소가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재차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16,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여유 있게 보게 된다면 한 2만원 정도까지는 좀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 산업재 섹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PBR로 따져보더라도 0.3배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거의 막 0.4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 17,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신다면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2만원 정도 좀 보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4,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어차피 20% 가까이 수익 중이시고 20%도 좀 적정하게 비중을 좀 갖고 계시니까 일단 14,500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녹십자를 138,00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은 약 20%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요. 전망에 대해 좀 물어보셨어요.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는 제약 섹터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약 한 3% 정도 손실권역이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독감 관련주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제약 섹터 같은 경우 이제 겨울이 좀 다가오게 되게 되면 바이오 섹터들도 한번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 섹터들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조리독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독감 감기, 이 독감에 대한 주의까지, 일단 주사까지도 일단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겨울은 좀 상당히 더 춥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독감 환자들이 더 많겠죠. 그럼 미리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할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땐 녹십자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하락 추세대를 완전하게 꺾어 내려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하락각에서 지금 현재 다시 저점을 높이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 종목이 한 마디를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두 번째 마디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고점 형성해 주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는 61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저가 부근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올 겁니다. 아마 13만원을 위협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약 한 128,000원 정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 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이 전 고점 자리죠. 139,000원. 이 자리 때는 필히 거래량을 좀 동반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 마디째에서는 쌍봉을 좀 형성해 줄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일단 거래량을 좀 돌파를 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목표가를 잡아 드린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14만원 부근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한 15만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말도 오늘 좀 말이 있었던 종목이죠. 대우조선해양을 좀 물어보셨어요. 대우조선해양을 35,300원에
15%를 좀 매수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좀 보고 있었는데, 화면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퍼런 불이 좀 켜지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걸 딱 봤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주문 실수로 일단 하한가를 잠깐 찍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주문 실수입니다. 주문 실수고요. 못 산 게 한이에요. 저희 방도 못 산 게 한이고 저거 하한가 잡았으면 수익이 몇 %겠어요? 벌써 20%가 넘었겠네요. 근데 35,3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는데 오늘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대까지도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대응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고가권역을 좀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이 상승 시도보다는 이제 숨고르기가 좀 나타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숨고르기가 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마디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따져보게 된다면 약 한 38,000원대 초반까지도 상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진행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35,300원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으니까 절반 정도는 37,000원 위에서는 일단 차익을 하자. 14%니까 한번 절반 정도 때려놓고 밑에서 다시 받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시 받는 가격대는 약 한 3만원대 초반, 33,000원 정도대를 일단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절반은 조금 더 유지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만약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약 38,000원대 정도까지 조금 더 상승을 본다면 그 자리대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그래서 카프라는 종목을 좀 물어보셨어요. 8,500원에 20%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카프로도 지금 이제 카프로락탄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들에서 좀 많이 빠져내려온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이 카프로도 제가 상담을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목표가를 단순하게 그냥 10,000원 정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8,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리고 비중도 20%라면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자리대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시도가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 일단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41선 언저리죠. 거의 10,000원 언저리입니다. 그 자리대까지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가가 약간의 수익 중이니까 21선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제약을 고려제약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3,94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다라고 문자를 좀 보내셨어요. 자, 고려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700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매수 단가가 3,940원이라면 어느 정도 약간의 좀 손실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 5%가 넘는 손실인데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쌍봉의 모습들, 전고점까지도 나가는 모습들이고요. 지금 현재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시청자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트, 캔들과 거래량의 모습을 봤을 때 양봉이 많은가, 음봉이 많은가를 좀 확인해 보세요. 양봉보다는 음봉 개수가 2배는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팔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이 11선을 지지를 해주는 흐름들, 즉 오늘 11선을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내일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밀렸다가 아랫꼬리를 달고서 종가가 형성이 돼야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이 부분들 일봉으로만 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빠지게 된다면 약 한 3,600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릴 겁니다.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거예요. 즉 3,930원, 40원 이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중 40%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절반 정도는 좀 줄여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절반을 줄여주시고요. 나머지 물량만 끌고 가자. 근데 어느 정도 이 물량은 잡혀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일단 매수가 부분에 좀 줄여주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약 한 4,3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사라민 HR 13,200원에 50% 상당히 좀 베팅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 사라민 HR을 좀 볼게요. 과거에 좀 테마성의 흐름들을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13,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어느 정도 최근 몇 개월 정도는 좀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이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아마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13,000원 넘어가는 이 자리대, 즉 박스권 상단권역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중이 50%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조금 줄여주자. 약 한 30% 정도 줄여주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121선 부근이에요. 약 한 13,000원대 초반권역, 13,000원에서 13,500원. 이 자리대 오게 되면 비중 좀 줄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21선을 꾸준하게 타고 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1,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 이제 정재훈의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저의 마지막 잔소리는요, 일단은 보는 대로 보자입니다.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증시에서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올라가고 있어요. 내동매매는 금물이고요. 보이는 대로 믿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고 싶으면 사람의 심리상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사고 싶고요.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다시 팔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 계속적으로 이탈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잔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또 그 소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지 말고 보이는 대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 좋습니다. 시장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에서 탈출하려는 그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조정 주고 나서 시장 또 갈 겁니다. 또 갈 건데 그 부분들을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때려 죽여도 부도 안 납니다. 세계 1위 국가가 어떻게 부도가 나겠습니까? 그죠? 미국 부도 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종목 상담을 원하시거나 또 새로운 뭐 가입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샘플러스 홈플러스가 아니죠.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입 전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오늘 시장도 대응들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